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추미애 장관, 권력의 칼자루를 마구 휘두르고 있는 추미애 장관 행보가 거침이 없습니다. 1월 3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었고 1월 8일 처음으로 32명의 검사장 인사를 한 이후에 아마 이번 주에는 보면 검찰 직제 개편 등을 갖다 마친 후에 그건 대통령 명예를 금세 바꾸죠. 그 다음에 보면은 그동안 그야말로 일선의 현장의 지휘관이라 할 수 있는 차장급 검사 또 부장급 검사에 대한 대폭 숙청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1월 8일 검사장급 이상의 대학살에 이어서 이제는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의 실제 현장에서 뛰는 핵심적 야전 전투 백부장이라 할 수 있겠죠. 백인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부장들, 그리고 그 부장을 지휘하는 차장. 참고로 검찰은 차장이 부장보다 높습니다. 차장 검사들에는 아마 대폭 인사 이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의 그 규정에 따라서 보직 맡은 지 1년 미만인 경우는 반드시 1년을 채우도록 돼 있던 모양이에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에 임명되었으니까 아직 6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과 지금 법무부의 김호수 차관 등 이 양반들은 아마 또 우회로를 찾은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조직을 개편하는 거예요. 그 예외 조항이 1년 미만이라 할지라도 조직이 없어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보직 변동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보면은 왜 이럴까? 흔한 얘기로 옛날 이런 거 있죠. 악덕 지주보다 더 나쁜 것이 소작인들 털어먹는 그 중간 마름이다. 마름이 보면 지주보다 더 악독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행태를 보면은 지주로 할 수 있는 보면 문재인 대통령 또 그들보다 마름인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추미애 장관이 왜 이럴까? 저희 황태순TV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은 서울 광진구에서만 지역구 5선을 한 또 당 대표를 지낸 그다음에 대권이 꿈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 어쩌자고 국민들의 이른바 국민적 밉상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다뤄드렸습니다. 보니까 결국 왜 이럴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답은 간단합니다. 추미애 대표는 전과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과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전과가 있다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은 1958년 개띠죠. 그리고 이제 95년에 당시 김대중,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 총재에 의해서 발탁되었고, 어쩌고저쩌고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구 재선 의원 당시에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갖다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마지막 유세 때 당시 정몽준 의원과 약간 트러블이 생기면서 정몽준 의원의 그 지지자들의 노무현 정몽준 그 연호 그건 뭐냐니까 정몽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당신 5년 하고 그 다음은 정몽준이라는 것을 밝혀달라 하는 그런 요구였죠. 거기에 대해서 노무현 후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당에는 정동영, 추미애 의원 같은 의원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몽준과 결별을 하게 되죠. 어쨌든 그 인연으로 2002년 이후에 추미애 당시 의원은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추미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결별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새천년 민주당을 깨고 열린 우리당 만들 때 결별하면서 2004년 당시 조순영 의원이 당대표 시절에 추미애 의원도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데 어떻게 보면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막상 탄핵 소추하고 나니까 엄청난 역풍이 불거든요. 탄핵 역풍입니다. 그때 선대위원장이었던 추미애 의원은
삼보일배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저 사진 뒤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은 당시 김홍일 의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이죠. 그래서 삼보일배했지만은 2004년 총선에서 추미애 의원이 떨어졌고 이런저런 과정 거쳐서 2008년에 이제 복귀합니다만은 결국 친문들 입장에서 추미애 의원은 노무현의 사랑을 받았으나 노무현에게 배신의 칼을 꼽은 전과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전과가 있는 마름은 지주에게 거듭 정말 치열할 정도의 충성 맹세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내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이후에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당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맞붙었을 때 추미애 당시 의원도 적극적으로 문재인 후보 선대위 상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의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문재인 대표 시절이 당 대표가 되었을 때 추미애 씨를 갖다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갈라져서 국민의당으로 나가게 된 주승용 당시 최고위원이 이제 1등 최고위원이었는데 최고위원 중에서는 당 대표는 문재인이었죠. 그때 보면 5월달에 그때 보궐선거가 있었을 겁니다.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대표의 민주당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보면 완전히 민주당이 그 당시 이제 봉숭아 학당이었어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주승용 최고위원과 2등으로 당선되었던 정청래 최고위원 간에 그야말로 거친 말싸움이 벌어지고 또 그 와중에 또 유승희 최고위원은 봄날은 간다 노래를 불러서 참 그것을 갖다가 관찰하고 그것을 취재하는 기자들로 하여금 기함졸도하게 만들었죠. 그때 추미애 최고위원은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요즘 성정 같아서는 아마 책상을 치면서 난리를 쳤을 텐데 보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을 정도로 기가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2015년에.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이제 20대 총선이 있고 그때 보니까 이제 이종걸 등등등등 몇몇 의원들이 나오는데 2016년 당시 친문들이 흔한 얘기로 꽉 단합을 해서 만만한 추미애 의원을 갖다가 당 대표로 만듭니다. 그게 2016년 8월 27일 전당대회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으로 봐서는 지금 친노를 한번 배신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배신했던 그 전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듭해서 문재인 대표, 문재인 대통령께 과다할 정도로 충성을 갖다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추미애 의원은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관을 그렇다고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본인은 지금 당장 대선보다는 2022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왜? 지역구에서 5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갈 때라고는 그걸 거쳐서 본인은 2027년 그때는 좀 늦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강력한 경쟁자가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 누구냐니까 박영선 장관입니다. 박영선 의원도 아시겠습니다만 4선 의원이에요. 한번 비례대표했습니다만 구로에서만 3선을 했죠. 지역구로. 박영선 의원은 박영선 장관은 추미애 장관보다 2살 아래인 1960년생입니다. 그런데 이 박영선 의원도 또 보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른바 친문의 성골은 아니에요. 마치 추미애 지금 장관도 친문이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과 그들 친문이 생각했을 때는 그저 약간 만만한 마름 대리인 이런 느낌으로서 다 당 대표를 시켜주었고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본인은 굉장히 전국적으로 지명도는 높습니다만은 원래 유명한 앵커였고 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2014년 그러니까 그 당시 세월호 그 일이 있던 그해 이제 김한길 그 김한길 대표 당시에
그 무렵에 이 양반이 2014년에 원내대표를 했어요. 근데 원내대표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이 이제 붕괴되고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로서 당 대표 권한대행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공감혁신위원장이라고 그러는데, 공감혁신위원장이었던 당시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제 안경환 교수하고 이상돈 교수를 갖다가 이제 공감혁신 비대위인가요? 그 위원으로 위촉하려 하다가 친문들에게 진짜 완전히 진짜 정신이 빠질 정도로 혼쭐이 납니다. 그때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당시 KBS 나왔던 거죠. 박영선 원내대표는 흔들리는 배후에서 활을 쏜다 그러면서 탈당까지도 시사할 정도로 사실 문재인 친문과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친문들 입장에서는 박영선 의원도 보니까 만만한 거예요. 박영선 의원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그만두고 보궐선거 붙었을 때 박원순 무소속과 당의 박영선이 후보 단일화합니다. 그 당시 이제 무슨 자기네들 경선 방식으로. 박영선은 꿈이 지금 보면 서울시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한테 자리 내어주고 본인은 계속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하면서 본인도 2022년 서울시장의 꿈을 갖다가 모락모락 키우는데, 문제는 추미애 TK죠. 박영선 경남 창녕의 PK입니다. 이 2살의 터울의 두 여성이 두 사람 다가 보면은 지금은 친문 문재인 대통령의 마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보면은 그렇게 그들로부터 전폭적인 오리지널 성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골이 아니고 또 과거에 은원 관계가 있고 하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나 지금 박영선 장관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과도하리만큼 충성을 갖다가 맹세하고 충성을 다하지 아니할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어느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정우택 의원이 있습니다. 굉장히 자유한국당의 굉장히 중진이시죠. 중진인 정우택 의원이 1월 14일 그러니까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날 보니까 정말 재밌는 정말 의미심장한 법률안 하나를 갖다가 발의했습니다. 대표 발의했죠.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과 33명, 정우택 의원과 3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이름이 뭐냐니까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오죽 지금 추미애 장관이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선거를 관리해야 될 다른 것도 없이 특히 이제 90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관리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정파적으로 당파적으로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행보하는 데 대해서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한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법률안 딱 3조로 되어 있어요.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 1조. 이 법은 법무부 장관의 임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법무부 장관이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법무부 장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 임용될 수 없다. 1.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사람. 2. 정당의 당적을 상실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요. 아무리 어느 당 소속의 무슨 중진 의원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장이 되는 순간 일단은 당적을 포기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척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문희상 의장같이 전혀 안 하고 아예 노골적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흉폭한 행보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법률의 정신은 그렇습니다. 3조 대통령의 임명권. 대통령은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의 5선 의원이고 현재까지 지금 올해 5월 29일까지는 여전히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저쪽 광진의 지역구 의원인 추미애 의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법이라는 게 또 소급 입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부칙에다가 상징적인 부칙을 달아놨습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률 시행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자는 만약에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뭐 시행이 된다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만 이 법률 시행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자는 이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하거나 해임하여야 한다. 이 참 보면 법으로 사실 조금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당적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서 사임하거나 대통령이 해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법이 뭐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죽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 행태가 과거 저쪽 조선 말기에 악독 지주보다 더 악독스러운 더 악착스러운 그런 마른 같은 행태라고 하고 있기에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33명의 의원들이 연명으로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을 갖다 발의했겠습니까? 자, 지금 보면 우리 저 추미애 장관한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권력은 짧고 역사는 유구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은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의 이름보다는 장관으로서의 악명이 남지 않을까 같은 1958년생으로서 저기 걱정됩니다.